별채 쪽에서 아이의 비명이 들립니다. 다시 천둥, 다시 비명. 회장이 빠르게 별채로 향합니다. 천둥이 하늘을 가르며 빗줄기가 거세게 대지를 때립니다. 성북동 언덕 위 거대한 저택. 68세 백준혁 회장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천둥 소리. 문을 열자 아이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귀를 막고 온몸을 떨며 눈을 질끈 감은 채 무섭니? 회장의 낮은 목소리. 아이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봅니다. 눈물 가득한 얼굴. 천둥이 또 칩니다. 아이가 반사적으로 회장에게 달려와 매달리며 작은 손이 회장의 외투를 필사적으로 움켜쥡니다. 회장이 아이를 내려다봅니다. 떨리는 몸, 젖은 눈물, 그리고 외투 단추를 붙잡은 작은 손. 회장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 느낌, 갑자기 가까이 다가온 낯선 아이. 이것은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7살 박서준은 여전히 회장의 외투를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천둥은 무섭지 않아.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서준이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조용히 서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이걸 덮고 있으면 천둥 소리가 작아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외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외투의 단추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단추를 돌리듯 만지면서 왼손으로는 자신의 귀를 살짝 만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요. 회장의 시선이 그 작은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단추를 만지는 손가락, 귀를 만지는 동작.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아들이 잠들 때마다 보이던 습관. 아빠 외투를 덮고 단추를 만지고 귀를 만지면서 스르르 잠들던 그 모습. 회장은 표정 변화 없이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오래, 아주 오래 머물렀습니다. 천둥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준의 떨림도 천천히 가라앉으며 아이는 스르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그저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서준의 손목 밖으로 낡은 천 조각이 살짝 보였습니다. 색이 바랜 손수건이 손목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참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은 일주일 전 새로 들어온 가사도우미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한지은이 별채로 뛰어왔습니다. 아, 회장님. 서준이가 천둥을 무서워하더군요.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별채를 나서며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잠든 아이, 자신의 외투를 덮고 평온하게 잠든 모습. 회장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평소와 달리 저택 안을 자주 걸었습니다. 서재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복도를 천천히 지나가고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별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오후 회장이 서재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정원 아래로 서준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회장은 한참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민우도 저렇게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혼자 정원에 앉아 구름을 보거나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가만히 지켜보곤 했죠.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30년이나 지났구나.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무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측근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최근 회장님께서 저택을 자주 거니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불편한 일이라도? 없네. 회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상무는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새로 들어온 가사도우미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함께 있던데 혹시 시끄럽거나. 조용한 아이야. 회장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가보게. 회장이 대화를 끊었습니다. 이상무는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장은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별채를 나선 이상무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눈빛이 예전과 다르셔. 30년 전 아들을 잃은 후 회장은 그 어떤 아이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감정을 차단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상무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민우가 회장 무릎에 앉아 있는 사진.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준의 방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아침 회장이 평소와 달리 직원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주방장이 놀라 떨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여기서 하겠네. 아,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한지은이 서준의 손을 잡고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지은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준도 엄마를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시죠. 회장이 자신의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앉으시죠. 한지은이 조심스럽게 서준과 함께 앉았습니다. 식탁 위로 아침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따뜻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국. 서준이 만두를 하나 집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피와 속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를 벗겨낸 후 접시 한쪽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 다음 속만 먹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속을 모두 먹은 후에야 피를 하나씩 집어 먹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은 서준의 접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린 민우가 만두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젓가락질이 서툴렀지만 열심히 피와 속을 분리했습니다. 우리 민우는 참 특이하게 먹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커서도 이럴까요? 글쎄 아마도. 회장도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회장은 예전 일을 떠올리며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자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지은이 눈치를 채며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항상 저렇게 먹어요. 어릴 때부터. 이상하죠?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서준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회장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회장은 창가에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연. 그냥 우연인 거야. 외투는 그렇다 쳐하지만 만두까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우는 죽었어. 확인했잖아. 하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한지은과 서준이 식사를 마치고 별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작은 뒷모습, 회장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우가 회장 무릎에 앉아 있는 사진. 아이는 회장의 외투 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단추를 돌리면서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니 식탁에서 만두를 먹는 민우. 피와 속을 분리해서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찍어둔 거였죠.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준이는 그냥 비슷한 습관을 가진 아이일 뿐이야.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5년 전 회장은 마지막으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낸 단서. 경기도 어느 고아원에서 자란 청년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기록. 이름은 달랐지만 나이와 실종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회장은 그 보고서를 받고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회장은 서준이와 민우가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간절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회장은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실종 사건 기록, 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 수색 기록.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재빨리 사진첩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노크 소리. 회장님, 저녁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한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겠네.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한지은과 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먼저 가 있게. 네, 회장님. 한지은과 서준이 먼저 식당으로 갔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상무는 회장이 점점 더 서준이라는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걸 눈치챘습니다. 이상무는 불안했습니다. 35년간 회장 곁을 지켰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건 아니겠지? 이상무는 결심했습니다. 조사해야겠어. 저 여자가 누군지. 사흘 후 이상무는 사설탐정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이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지은, 남편 박명우 사망, 결혼 7년 전, 박명우 출생기록 불명, 고아원 출신. 이상무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명우, 30년 전 실종된 회장님 아들이 3세였으니. 이상무는 주저앉았습니다. 보고서를 더 넘겼습니다. 박명우, 3년 전 교통사고 사망. 아들 박서준 현재 7세 남김. 이상무는 보고서를 구겼습니다. 젠장, 회장님이 알면, 내가 한 일이 들통나면. 이상무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 모자를 당장 내쫓아야 해. 다음 날 오후 이상무는 한지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본체 1층 작은 응접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한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무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한지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 박명우의 신상 기록이었습니다. 남편분 신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왜 이런 걸? 회장님 댁에서 일하는 사람은 신원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상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이 고아 출신이라는데 정확한 출생 기록도 없더군요. 수상합니다. 제 남편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이상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빚이 있던데? 한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3,5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더군요. 이상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 손을 벌릴 생각은 아니겠죠?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회장님께서 요즘 당신 모자에게 유난히 관심이 많으시던데. 한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짐을 싸십시오. 네. 계약 해지합니다. 위약금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상무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히 떠나십시오. 그게 당신과 아드님을 위한 길입니다. 한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지은이 고개를 숙이고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이상무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회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실 거야. 하지만 이상무는 몰랐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회장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상무, 내가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왜 저 모자를 내쫓으려는 거야?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조사해야겠어. 직접. 그날 저녁 회장은 서재에서 나와 정원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정원 벤치 근처를 지나가는데 서준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손목에 손수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니? 회장의 목소리에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별 보려고요. 별? 아빠가 별 보는 거 좋아했대요. 서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회장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니? 아니요. 엄마가 잘 안 해주셔서 기억도 잘 안 나요. 아빠가 돌아가신 게 제가 4살 때였거든요. 회장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이 손목의 손수건을 다시 만졌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손수건, 늘 차고 다니는구나. 네. 제일 소중한 거예요. 아빠 거였대요. 아버지 거? 네. 엄마가 그러셨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봐도 될까? 서준이 손목에 손수건을 풀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색이 바랜 흰색, 낡고 해진 모서리. 회장은 손수건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거기 작은 자수가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MW. 회장이 직접 수놓은 글씨. 회장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재빨리 표정을 감췄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손수건, 아버지가 어디서 구하셨는지 아니? 몰라요. 엄마한테 물어봐도 아빠도 모르셨대요. 그럼 아버지 성함은? 박명우요. 회장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명우. 회장은 손수건을 서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해라. 서준이 다시 손목에 묶었습니다. 이제 들어가 봐라. 엄마가 찾으시겠다. 서준이 벤치에서 일어나 별채로 뛰어갔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개인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조사건입니다. 이상무 비서실장 몰래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박명우라는 사람을 조사하십시오. 박명우요? 3년 전 사망. 고아원 출신. 30세였을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생 기록, 고아원 기록, 모든 것을 찾으십시오.
전화를 끄는 회장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본체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30년 전 민우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목에 손수건을 묶고 있는 사진. 바로 그 손수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마 내가.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박명우, 그게 내 이름이었니? 그럼 서준이는?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회장은 내일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개인 비서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모든 자료입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박명우 사망, 발견 및 입소 당시 3세 추정, 입소 경위 신원불상 아동.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무 명의로 인계. 네. 당시 고아원 기록에 이상무라는 이름으로 아동을 인계한 기록이 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21년 교통사고 사망. 유족 아내 한지은, 아들 박서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DNA 대조 가능합니까? 개인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명우 씨는 사망했지만 아드님 박서준과 회장님의 DNA를 비교하면. 회장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진행하게. 조용히. 개인 비서가 나간 후 회장은 지하 기록실로 내려갔습니다. 30년 전 실종 사건 파일을 꺼냈습니다. 백민우 3세 실종. 실종 장소 서울놀이공원. 현장 책임 이상무 비서. 회장은 두 파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상무. 내 놈이. 그날 저녁 이상무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회장은 대답 없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30년 동안 잘 숨겼더군.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변명이라도 해보게. 이상무는 한참 침묵하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랬나? 이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에게 후계자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회장님 동생 백민국 씨가 뒤에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살려서 고아원에. 30년 동안 내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게 만들었구만. 회장의 고함에 이상무가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결국 죽었어. 자기 아들도 남기고. 죄송합니다. 그 손주가 지금 이 집에 있는데도 자네는 내쫓으려 했지? 이상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유괴, 은폐, 사문서 위조. 35년간 자네를 믿었지만 이제 끝일세. 회장님 제발 당장 나가게.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고. 나가. 회장의 고함에 이상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우야. 미안하다. 내 아들은 내가 지킬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별채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서준의 방이었습니다. 3일 후 회장의 서재. DNA 검사 결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백준영 박서준 DNA 대조 결과. 할아버지 손자 관계 확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우야. 내 아들이야. 정말 내 아들이었어. 회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한지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은 씨. 네, 회장님. 남편분. 박명우 씨에 대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지은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3세 이전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한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했어요.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민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를 본 적 있습니까? 한지은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니요. 누구죠? 제 아들입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한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우가 손목에 손수건을 묶고 있는 사진. 이 손수건, 지금 서준이가 차고 있는 그것입니다. 한지은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회장이 DNA 검사 결과를 건넸습니다. 당신 남편 박명우는 제 아들 민우였습니다. 한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읽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는 제 손주입니다. 한지은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찾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남편은 행복했어요. 한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와 서준이와 함께 행복했어요. 고맙습니다.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을 사랑해 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지은 씨, 네, 회장님.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군요. 회장이 일어나 한지은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 이제부터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한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안의 정식 후계자입니다. 제 손주이니까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정원에서 서준을 불렀습니다. 내 아빠가 할아버지의 아들이야.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회장이 서준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서준도 회장을 꼭 안았습니다. 3개월 후 회장, 한지은, 서준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만두를 피와 속으로 분리해 먹기 시작하자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도 똑같이 먹었단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식당에 가득했습니다. 30년 만에 이 집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이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이어지고 다시 만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